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리더의 이야기, 경제재민촉의 박지원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해양도시 부산. 최근 부산시는 해양 자원을 발판 삼아 기업 유치와 투자를 통해 새로운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부산은 지금 싱가포르와 홍콩을 뛰어넘는 글로벌 허브 도시이자 문화 관광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의 10년 후와 100년 후의 모습은 어떨까요? 혁신의 길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아시아 행복도시 순위에서 13위를 만들어온 리더 박형준 부산시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부산은 그 자체로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죠. 궁극적인 시정의 목표는 그 행복에 있습니다. 부산과 같은 곳을 서울 못지않은 허브 도시로 또 만드는 겁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민선 8기 부산시장 취임한 지 어느덧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시간 참 빠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동안의 소회는 어떠셨나요? 네, 제가 시장이 된 지는 3년이 좀 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임기를 2년 했는데 3년 동안 부산을 새로운 혁신의 그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이제 그 성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해서 저로서는 보람이 있는 일이고 또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라서 감사한 마음이죠. 네. 민선 8기 키워드를 보면 혁신 그리고 행복이잖아요. 네. 이를 위해서 15분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도전적인 과제인 만큼 이걸 한 번에 이루기에도 좀 오랜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혁신과 행복을 두 가지 키워드로 삼은 것은 네. 혁신은 부산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비해서 충분히 그 잠재력을 발휘를 하지 못했다 하는 문제의식이고요. 특히 지금은 시대가 혁신 역량이 얼마나 있느냐가 그 도시나 나라의 성패를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부산의 그 혁신 역량을 배가하는 쪽으로 그 모든 총력을 기울였고요. 제 이제 구호가 혁신의 파동을 일으켜서 네.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자 하는 것이었고, 행복이라는 키워드는 뭐 어느 나라나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궁극적인 시정의 목표는 그 행복에 있습니다. 그 행복이 우리 그 시정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저희는 이제 구호를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이렇게 잡고 어린이나 청년이나 이 노인이나 할 거 없이 부산에 사는 데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이게 부산이 뭐 여러 가지 여건도 좋고 자연 환경도 아름답지만 부산이 참 사람의 정이 통하는 따뜻한 공동체다. 네. 이런 걸 느껴서 정말 사람이 좋아서 더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한 정책이 15분 도시 정책입니다. 15분 도시 정책은 내가 사는 주변에서 내가 가까운 한 15분 내에 뭐 이동하는 그 범위 내에서 건강이나 의료나 또 이 문화나 이 학습이나 생활체육이나 이런 자기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자기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나 프로그램들이 풍부하게 있고 또 쾌적한 환경이 그 뒷받침되어 주고 또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이웃들,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드리는 정책입니다.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잖아요. 그쵸. 인간은. 그래서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만나면서 친밀감을 느끼고 내가 누군가를 보살피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보살펴지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행복의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을 대도시이지만
사람의 정이 넘치고 친구가 많고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그리고 그 속에서 자아 실현이 가능한 이런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게 15분 도시 정책의 목표입니다. 15분 도시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확실히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부산은 누가 뭐래도 싱가포르 그리고 홍콩을 뛰어넘는 글로벌 허브 도시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위상을 갖기까지 많은 성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수도권 일극 체제가 너무 심해서 사실은 수도권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고 또 너무 많은 자원과 기업과 이 자본이 집중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축구를 할 때에도 운동장을 좀 넓게 써야 되고 각 선수들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는 축구팀이 강팀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참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데 모든 게 수도권으로 집중이 돼 있는데 물론 뭐 그런 얘기는 있었고 우리나라가 중앙 집권적 체제니까 서울이 아무래도 큰 힘을 갖고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러나 이제 균형 발전 측면에서 보면 1980년대까지는 사실은 이 경부축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부산이 항만을 갖고 있으니까 주변의 제조업들이 그쪽에 이제 발전하도록 그 터전을 마련했고 대한민국의 이 3대 기업이라고 그 당시 할 수 있었던 삼성, 뭐 LG, 대우가 다 부산 출신의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70년대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 GDP의 25% 정도를 부산권에서 담당을 할 정도로 이 경부축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또 경부고속도로가 놓여지면서 그것이 더 원활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부산, 울산, 대구, 구미 그리고 대전, 서울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그 인근 도시들이 다 같이 발전을 하는 게 만들어졌는데 인서울은 사실 언제부터 가속화되느냐면 90년대부터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90년대부터 오히려 경부축에서 이 부산축이 약화되고 호남축을 만들려고 그랬지만 호남축도 제대로 그만큼 영향을 못 발휘하면서 그 경부축과 호남축이 다 서울로 빨려 올라가는 구조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90년대 이후부터 소위 인서울이라는 말도 만들어지고 대학도 과거에는 지방의 국립대학들이 굉장히 우수한 최상위권 대학이었는데 이제는 서울에 있는 대학들 다 하고 그 다음에 지방에 가는 이런 저희 편향된 사회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또 대학 입시도 대치동 교육이 중심이 돼서 맞아요. 강남 중심으로 이게 그 수직적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지방의 엘리트들도 자식들을 전부 서울에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빨리 올라가는 현상이 심화된 거죠. 중요한 건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렸는데 그들이 과연 행복하냐 하는 문제죠. 근데 행복도 조사를 해보거나 여러 가지 삶의 여건 조사를 해보면 수도권의 청년들이 대부분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서울이나 인천의 청년 행복도 지수가 부산보다 훨씬 낮습니다. 부산이 1위고 오히려 인천이 하위고 서울도 하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서울로 올라간 청년들이 그 사회적 관계의 지지도 제대로 못 받고 또 주거를 갖기도 어렵고 힘들고 또 출퇴근 시간도 길고 맞아요. 또 이게 굉장히 초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나 또 이게 아주 중심에 진입하지 않으면 소위 루저 의식을 갖기가 굉장히 쉬워서 이런 구조화에서는 청년들이 결혼하기도 쉽지 않고 아이 놓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 어떤 구조를 그대로 남겨두고서는 그 대한민국 미래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초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부산과 같은 곳을 서울 못지않은 허브 도시로 또 만드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만약 그 부산을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두바이 정도로 만들어서 거기가 또 하나의 이 사람들과 자원과 기업들이 몰리는 허브로 만들었다면 오늘날의 수도권 집중이라는 게 크게 완화됐겠죠. 그리고 남부권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었을 텐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잠재력은 있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이 그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드는 것이 부산만을 위한 일이 아니고 남부권 전체를 위한 일이자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다. 이런 관점이고요. 또 실제로 이미 해양 쪽의 물류는 우리가 세계 2위의 환적항을 갖고 있는 데 비해서 이 항공 물류는 그 인천공항이 98%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첨단 산업이나 신소재 산업 같은 경우 다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산은 가덕도 공항과 같은 새로운 물류공항을 만들어서 이 해운 물류와 항공 물류가 서로 연결이 되고 또 그럼으로써 국제 물류 도시로서의 그 완결성을 갖게 되고 또 물류가 있는 곳에 금융이 따라가야 되니까 그 금융 도시로서 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갖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이 물류와 금융을 바탕으로 해서 신산업들을 많이 육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그린 이코노미와 관련된 그러니까 기후 변화와 관련된 기후 테크 산업을 비롯해서 또 AI 그 전환과 관련된 그 새로운 디지털 산업들을 이런 기반을 통해서 이 남부권에서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제조업들이 생산 기지가 이 남부권에는 많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그런 생산 기지 플러스 새로운 이 신산업과 또 이 지식 산업을 이끌 수 있는 토양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국토 균형 발전도 이루고 또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므로써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도 높이고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발표한 발표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 세계 선진국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을 비교해 보면 잘 나가는 나라일수록 이 고래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고래 모델이라는 거는 인구와 경제적 집중도가 분산돼 있어서 잘생긴 고래처럼 모양이 나오고 다 이 성장의 침체를 안고 있거나 구조적인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나라일수록 아기 모델을 갖고 있어요. 못생긴 생선 아기. 그러니까 입만 큰.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대한민국이 제일 심해요. 대한민국이 제일 못생긴 아기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못생긴 아기 모델을 갖고서는 성장을 더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혁신 역량을 키우기도 힘들고 초저출산 문제 해소하기도 어렵고 불평등 문제 해소하기도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사람들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고 2024년도가 그런 면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확산하는 굉장히 중요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I 특히 뭐 디지털 혁신으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부산시가 이루고 있는 디지털 혁신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 출범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디지털 산업은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건 두 가지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산업을 디지털화하는 거 그리고 그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게끔 새로운 기술들로 또는 새로운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고 AI를 가능한 한 잘 활용을 해서 이 AI 전환 시대에도 대응을 하는 이게 한 차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디지털 산업 자체를 저희가 육성을 하는 건데 그 디지털 관련 산업 가운데에서도 이제 부산에 특화된 디지털 산업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퀀텀 컴퓨터 같은 그 영역에 착안을 해서 지금 퀀텀 컴퓨터 컴플렉스를 우리 센텀에 짓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퀀텀 컴퓨터 사업 생태계를 부산에서 먼저 좀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 그 디지털 산업이라는 거는 디지털 인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인재들을 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한 2,000명 정도씩 디지털 인재를 양성합니다. 전공에 관계없이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습득을 해서 이런 걸 통해서 필요로 한 기업들에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디지털 인재 아카데미를 통해서 해마다 2,000명씩 양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기후테크 산업에도 이 그 디지털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테크 산업을 비롯한 우리가 금융도시로 나가는 게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집중하려고 하는 게 해양금융 쪽하고 디지털 금융 쪽입니다. 지금 그동안의 이 디지털 자산 거래는 되게 코인 중심의 민간 사업자들이 하던 거래였는데 우리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공공이 이 기획을 해서 이제 민영화한 거래소고 그 거래소를 통해서 실물 자산 기반의 디지털 자산을 거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의 코인 거래소하고는 그 출발점이 다르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상당히 분권형으로 출범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조금 전문적인 거입니다만은 기존의 코인 거래소들은 뭐 거래 기능과 예탁 결제 기능과 뭐 이게 감시 기능들이 다 하나로 뭉쳐져 있어서 투명성이나 이런 어떤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다 분권형으로 설계를 해서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특징이고 또 하나는 이제 국제화하는 겁니다.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외국의 관련 업계하고도 저희가 협력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국내 거래소가 아니라 국제적인 거래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디지털 금융도시 부산을 선도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테크 쪽도 엄청나는데 사실 네. 부산의 브랜드 가치가 나날이 갖고 있는 힘 아래에는 문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오고 싶은 부산의 문화가 갖고 있는 매력은 뭘까요? 부산은 그 자체로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죠.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저희가 그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한 150개국에서 VIP들이 부산을 다녀갔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정말 부산이 아름답고 특히 대도시가 이런 자연과 그 대도시 환경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구성된 도시를 잘 보지를 못했다. 최근에는 그 뉴욕 타임스가 꼭 방문해야 될 해양 도시 5곳 가운데 한 군데로 맞아요. 부산을 꼽았습니다. 네. 뭐 시드니라든지 호놀룰루, 마이애미, 스페인의 산세바스찬과 함께 부산을 꼽았는데요. 그만큼 부산의 매력이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졌다는 얘기고 그런 어떤 자연이 갖고 있는 매력 못지않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하고 이쪽에 소위 생활 인구라 그러죠. 요즘은 얼마간 살거나 체류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문화 콘텐츠입니다. 또 관련된 관광 콘텐츠고요. 와서 즐길 거리, 볼 거리, 느낄 거리, 또 공부할 거리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 그쵸. 사람들이 많이 안 오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부산의 그런 문화 콘텐츠들이 굉장히 지금 확대되고 있고 부산에 와서 이제는 옛날에는 하루면 머물면 다 봤는데 네. 이제는 이틀 사흘 머물러도 부족하죠. 부족한 네. 그런 콘텐츠들이 채워지고 있고 그건 계속 강화할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뽕비두 미술관 분관이 부산에 그 수도록 MOU가 맺어져서 이제 본격적인 추진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우리가 세계적인 생태 아트 파크를 지금 만드는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그 국제적인 수준의 콘서트홀이 그 내년에 개관을 하고 또 오페라 하우스도 2027년에 개관이 되면 네. 부산의 그 문화 콘텐츠들이 굉장히 풍부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부산의 매력 가치를 크게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공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다가 부산은 이제 무엇보다 청년층이 많아야 하는데요. 최근에 부산시가 내놓은 청년 정책들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네. 어떤 정책들이 있었을까요? 청년들이 그 부산을 그동안 떠난 이유는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거나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거나 또 아이들 교육이나 뭐 이런 교육이 조금 한계가 있어서 떠나거나 또는 이제 여기가 좀 청년 문화가 발달을 못했다 이런 요인들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부산이 좀 재밌는 장소로 자꾸 변하고 있고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특히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청년 10,000원 패스 같은 거, 문화 10,000원 패스 같은 걸 만들어서 10,000원만 갖고 그걸 사면 10만 원 이상의 여러 가지 문화 관람이나 그게 너무 처음에 조금 한 몇천 명 수준으로 시작했더니 네. 신청자가 그 10배 가까이 돼서 저도 하고 싶네요. 저희가 그걸 이제 내년에는 대폭 확대를 하고요. 예, 이제 그런 걸 비롯해서 곳곳에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들을 만들고 또 그 문화 공간 속에 부산은 낭만이 있는 곳이니까 그런 청년들의 낭만이 발휘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커피 도시 부산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는 아름다운 카페들이 굉장히 많고 네. 커피 물동량의 90% 이상이 부산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부산 출신의 지금 브랜드 커피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름다운 장소에 아름다운 카페와 결합이 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기도 하죠. 함께 커피와 바다가 어우러지면은 네.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부산시를 만드실지 궁금한데요.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 그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이 변함없는 우리의 방향이고요.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은 이제 금년에 입법이 되면 내년부터는 부산에서 이 물류, 금융, 신산업, 문화, 교육 이런 쪽에 상당한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기업들이 또 많은 청년들이 찾아오는 부산이 될 수 있고 또 외국 자본이나 기업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 부산에 더 오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부산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부산이 노인이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가 좋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략은 노인들이 부산에 와서 노후는 부산에서 보내야 되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게 특히 좀 돈 많은 노인들이 많이 오시게 하는 게 저희 전략이고요. 그 부산에 이 노인들이 그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강, 의료, 헬스 그리고 주거 여건 그리고 재미있는 레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충을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노인뿐만이 아니라 장년이나 청년, 어린이들까지도 다 이 확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저희가 만들 것입니다. 저도 노후에 돈 많이 벌어서 가겠습니다. 노후 아니고 그 전에 오셔도 환영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의 부산에 대한 열정과 애정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 부산이 세계에서 찾는 도시, 그리고 사람과 돈, 물류가 몰려드는 도시가 되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